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벌인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체 관련 확진자는 2명이 추가돼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린에너지가 미래다 기획보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도입한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기장군 관광진흥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체육, 레저 사업자 등에게 행정,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9일 열린 오거돈 전 시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심정은 처참하고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사건을 당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수사가 길어지며 고통이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오 전 시장 측이 주장한 기습추행과 치매 증상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측은 이번 판결이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부족하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린에너지가 미래다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둔 부산 곳곳의 갈등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갈등을 딛고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지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또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전남 신안.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는 지역들과 달리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등 민간 협의회를 구성을 하였고 앵커 기업 9개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8.2기가를 어떻게 도시 소비자에 전달할 것인가 영역 중에 있어서 그것이 아마 금년 말 정도 나오면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 사업도 돼서 태양광 역시 일부 섬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작했는데 보급을 확대할 계획. 갈등을 딛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익 공유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실제 올해 4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분기별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나가고요. 향후에 해상풍력이 설치 완료되면 개인당 연 6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태백시에 최근 준공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단지. 이곳 역시 주민들이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매년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 발전기 추가 설치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25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고요. 이 배당금이 세외 수입으로 오면 지역을 위해서 또 쓰일 수 있는 재원이 되고요. 태백의 백두대간에 부는 이 바람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사업 주체가 되는 방식을 도입해 논란을 최소화한 겁니다. 충남 태안과 보령, 당진 등에서도 지자체가 국비를 유치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감소와 함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경제를 살릴 해법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는 겁니다. 어민 반발이 있지만 지자체가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등 갈등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모든 일련의 피해 상황을 체크를 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고도의 영역을 거쳐서 상당한 보상은 100%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반면 부산의 경우 이들 지역과 달리 이 주민들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갈등의 중재자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모두 민간 주도 방식. 이 때문인지 부산시나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비롯해 사실상 사업의 전 과정을 사업자에게 맡겨놓은 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적극 앞장서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될 것이며 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공론화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또 공유하고 이해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민 수용성이라는 어떤 주민들의 입장만 눈치만 살피는 어떤 그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게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지고 부추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바다나 바람, 햇빛처럼 지역의 자연환경, 즉 공공재를 활용합니다. 또 안전성과 경제성 등 사업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나 파급 효과를 검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급격히 재생에너지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서 약간의 갈등 상황. 부산에 이제 재생에너지 어떻게 좀 로드맵을 시민들과 같이 세울 것인가. 그리고 단순 시민단체와 관만이 아니고 그냥 부산 시민들이랑 같이 세울 것인가를 시가 좀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부산시가 온실가스 감축, 이와 연계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수립한 상황. 주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라는 당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역 사회와의 어떤 소통과 연관 그리고 어떤 그런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좀 잘 지켜주고. 이제 막 첫 발을 떼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수용성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법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통일성과 전문성,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그린 에너지에 대한 기획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결국 정부나 사업자가 내놓는 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주민이 받아들이는 게 관건인데 문제는 전달 방식이죠. 여러 사례를 보면 일방적 통보나 소통 없는 전달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주민이 신재생 에너지를 수용하는 대상이 아닌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관심을 갖고 정책에 참여하는 것, 또 행정은 행정대로 나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미래 에너지로서 그린 에너지가 더 원활하게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3년을 채우고 4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고 남은 1년 동안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네, 먼저 민선 7기 3년이 지났습니다. 소감도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 3년간 시민들의 참여와 또 소통에 중점을 두고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묻고 서울구청장이 답한다라는 신문서답도 운영하고요. 또 현장 소통, 공감 토크를 주제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마련해서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정책 토론회나 지역발전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교육 사업들의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고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그 사업들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총 부암동 신선마을 그리고 또 호천마을 또 안창마을 또 전포동의 밖에마을 이렇게 4개 마을에 한 48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재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특히 부산 진구는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부산에 투자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교육 예산을 그 어느 해보다 해마다 예산을 높여왔고요. 지금 2019년에 32억 정도 예산에서 2021년에는 47억 정도로 예산을 많이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들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더 전념하고 또 교육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 분야도 뚜렷한 성과가 난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자신의 노후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적으로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부산진구는 어르신들의 주거와 그리고 먹거리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LH와 함께 노인 돌봄 주택을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41호 정도가 이제 초입동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식사 영양 관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해왔고요. 각각 개인의 어떤 영양 상태에 따라서 식단을 제공하는 맞춤형 식단 제공 사업들이 지역 어르신들께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는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이런 통합돌봄 사업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초석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아낌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 말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지자체 자율 접종도 시작됩니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0시 기준 부산 진구 1차 접종자는 11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32.5%로 구민 3명당 1명꼴입니다. 이 가운데 3만 4천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의 6월 아스트라제네카 예약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2,600여 명이 대상인데 사전 예약 첫날 예약률은 5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자체 자율 접종이 추진 중인데 부산 진구도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자율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위험군 보호와 전파 차단 및 방역 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 시행과 별도로 자체 혜택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일 경로당 재개소를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접종 완료 가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도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만 이는 감염병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만큼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모임 등은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